이동, 승진, 퇴직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동은 지금 무슨 부분? 배치라는 부분의 의미랑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치, 전환. 그러면 이동했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그 이동에 대한 부분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정기와 수시라는 표현을 쓰고요. 목적별로 분류하면 조급원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인재 육성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었다. 자, 신기술을 습득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 후계자 양성 및 인적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 자,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쇄신,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 자, 인간관계 개선과 종업원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목적격 분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의 범위별 분류는 우리 각 부문 내 인사이동, 각 부문 간 인사이동, 기업 간 인사이동 이렇게 동의 범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각 부문 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 거예요? 지금 부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부문 안에도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고 각 부문 간의 이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업 부문에 있던 사람이 관리 부문에 온다. 관리 부문에 있던 사람이 영업 부문에 간다. 이런 식의 부문 간의 이동이요. 자, 기업 간은 우리 본사에서 지사로, 지사에서 본사로 이런 식의 관점입니다. 됐을까요? 네. 요 부분도 시험에 안 내는 건 아닌데요.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네. 요거 내거든요. 지금 목적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찾으라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한 번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 승진에 갑니다. 승진. 자, 승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무슨 부분이 여러분 대체적으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식의 관점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이에요? 수직적이죠. 그래서 승진이라 함은 수직적 계층 간의 인사 이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승진이 이루어지면 나의 의사결정의 권한이 뭐가 되고 강화가 되고 지위가 올라가고 뭐도 오를까요? 임금도 오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승진이라고 한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승진이란 부분이 아까 제가 왜 수직적 계층 간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리가 과장되고 과장이 차장되고 이런 식의 부분이에요. 근데 승진 말고 우리가 승격이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승격. 자, 그래서 승격이라고 하는 건 직능 자격 제도의 능력 등급에 의해서 일정한 직능 등급에서 상위 직능 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거 여러분 지자체 얘기할 때요. 승격됐어요라고 하면 왜 작게 보는 범위에서 더 큰 범위로 올려주는 게 승격이죠. 네,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자, 승진의 중요성. 이건 읽어보시고 그냥 끄덕일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자기 자신,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안정감을 보장해주고 자신의 체면 유지 내지는 높이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승진은 종업원한테 중요하더라. 자, 그리고 권한이 증가되고요. 누군가를 지배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자, 임금이 상승되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좋아지더라. 자, 그리고 좀 더 도전적이고 수준 높은 직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더라. 자,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여러분 지금 승진이 종업원한테 중요하다는 부분에 기억부터 미음을 보시면 여러분 어려워서 문제 나오면 못 찾을 것 같으세요?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중요한지 물어보면 이 부분의 내용들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승진 정책이 있어요. 네, 요거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승진 정책. 자, 영공 서열주의 승진 제도가 있고, 자, 능력주의 승진 제도가 있고, 절충주의 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영공 서열이라는 건 영공주의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사람의 인적인 요소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속인 요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다. 자, 근데 능력주의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영공 서열주의에 대한 부분은 자, 이 속인 요소라고 했으니까 무슨 부분? 종업원의 근속 연수, 연령, 학력,
그리고 성별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무엇하겠다? 승진을 진행하겠다. 자, 능력이라고 해서 나오는 능력주의 승진 제도는 무슨 부분?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우리 승진을 결정하겠다. 자, 절충주의는 누가 봐도 연공과 능력을 무엇한 거? 합쳐놓은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다? 절충주의 승진제도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연공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데 오로지 능력주의만 적용하진 않고요. 일정 부분은 연공주의를 포함시키고 가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그러면 절충주의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 절충주의는 종업원의 학력이라든지 근속 연수 등 이런 속인적인 연공 요소랑 직무 능력과 업적에 해당되는 속직적 요소를 절충해서 상위 직급의 승진을 결정하는 제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와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승진의 속도가 같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다면 과연 똑같을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창립을 한 지 10년 됐다. 그런데 초창기 창립 멤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사 기수 1기 때부터 일했던 사람이 아직도 우리 회사에 있다. 그러면 10년이 됐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이 종업원은 근속 연수가 10년 차예요. 근데 경력직을 뽑는데 이 사람하고 유사한 동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 10년의 근속을 싼 사람과 외부에서 근속을 갖고 온 사람을 대우를 똑같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회사는 소위 말해서 회사를 설립했을 때요. 초창기 멤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녹아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절충주의예요. 자, 그 다음 승진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승진의 기본 원칙. 자, 첫 번째 적정성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정성이라는 부분. 세 번째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적정성이란 부분은 보상의 크기가 적정하냐라는 얘기입니다. 보상의 크기가. 자, 그래서 승진 기회의 크기에 대한 적정성의 파악은 그 객관성을 완벽하게 무엇하기 어렵다? 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되게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자, 시간적인 차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해당 기업에서 과거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이 받았던 승진 기회랑 현재 우리가 진행했던 그 유사한 구성원 집단들이 받고 있는 승진 기회가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걸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공간적 차원은 해당 기업과 유사한 조직에서의 조직 구성원이 받고 있는 승진 기회와 해당 기업이 지금 무슨 부분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우리 회사를 놓고 봤을 때 과거와 현재, 공간적인 차원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와 우리랑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식의 내용이 회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공정성의 원칙은 보상에 대한 배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에 대한 배분.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올바른 사람에게 배분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게 공정성의 원칙. 우리 인사고과를 진행하는 시점이거나 정기 승진의 시점이 되면 이게 이제 작은 회사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큰 회사들은 정말 줄 서기 잘해요. 네, 정말. 옆에서 보면 아, 진짜 립서비스 잘한다 라는 부분. 립서비스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런 부분이 어디에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면 여러분 보상의 배분이 공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자, 합리성의 원칙은 공원의 측정 기준에서 보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헌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공헌했는지, 무엇에 대한 능력인 건지, 자, 그래서 공헌이나 능력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우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합리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승진의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교재 박스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급의 승진이 뭘 의미하고 자격의 승진이 뭘 의미하고 대용 승진은 역직은 발탁은 조직 변화 승진은
자, 요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자, 직급 승진이란 부분은요,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승진이 대부분 다 직급 승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공주의나 능력주의를 적용해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게 직급 승진. 자, 자격 승진입니다. 자, 자격 승진은 종업원의 직능을 기준으로 승진의 조건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직능을 무엇하게 되면 갖추게 되면 상위 직능 등급으로 무엇하겠다? 자격이 올라가더라.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직능 자격 승진과 신분 자격 승진한 거로 다시 구분이 돼요. 자, 직능 자격 승진은 종업원이 부여한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거고요. 자, 신분 자격 승진은 자, 직무의 내용하고는 관계없이요. 자, 구성원의 개인의 근속 연수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연령에 해당되는 인적 자격 요건에 따라서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자, 또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자, 대용 승진. 자, 여러분 대용이에요. 무엇을 대용해서 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A 대신 B를 쓸게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승진은 했는데 대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승진했으면 월급도 올라가야 되고 지금 내가 하는 직무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승진은 했지만 무슨 직무 내용이라든지 임금이 변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럼 이걸 왜 구태야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회사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승진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가 점수도 채워줬고 연수도 문제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오히려 못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대리가 너무 많아요. 과장이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승진 정체 현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승진 정체 현상 때문에 이제 우리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라는 부분 때문에도 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대용 승진의 또 하나의 부분은 제가 수업할 때 이런 회계법인, 세무법인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대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월급이 많지 않아요. 왜 대리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고객과 일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기장 업무를 하고 세금 신고 대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말단 사원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황대리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보기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로 올려준 게 대용 승진이에요. 그래서 종업원이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접촉 고객의 종업원에 대한 신뢰감 또는 신뢰심을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대용 승진. 자, 그리고 역직 승진입니다. 역직. 자, 라인 체계 구조상의 승진이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직무에 따른 승진이 아니고 조직 운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승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임이 있고요. 주임 위에 계장이 있고요. 계장 위에 우리 대리가 있고 대리 위에 과장이 있고 과장 위에 차장이 있고 그 위에는 부장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관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쭉 올라가는 관점이에요. 네, 그거를 역직이라고 합니다. 자, 발탁 승진, 발탁이에요. 그러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오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공의 서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직무 수행 능력과 업적 평가에 의한 유용한 우리 무슨 부분? 인재를 등용하는 승진의 방식이다. 또는 유용이라는 표현도 쓰겠지만 여러분 유능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네, 유능한 인재. 자, 그리고 조직 변화 승진. 자, 승진 대상인 종업원들의 수에 비해서 직위가 부족하대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 아까 라인 체계 구조상이라는 표현 했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원이 계장이 되고 그리고 계장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직위 자체가. 그래서 무엇하겠다. 그 조직의 직위를 무엇하겠다. 더 늘려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주임하고 계장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뭐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회사에 가보면 주임과 계장이 같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회사는 기준점을 세울 거예요. 주임이 아래인지 계장이 아래인지.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게 조직 변화 승진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내는 부분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직급 승진은 잘 안 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대용, 역직, 발탁, 조직 변화 이쪽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 나오고 있고 자, 퇴직 관리.
자, 퇴직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와 종업원이 무엇하는 거예요? 서로 빠이빠이 한 거겠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부분? 고용관계가 끝났다. 종료되었다. 그럼 종업원이 기업 조직에서 무엇하는 거? 이탈하는 거. 자, 그런 걸 퇴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퇴직은 무슨 퇴직? 자발적 퇴직이 있고 비자발적 퇴직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개는 구분합니다. 네. 자, 자발적 퇴직은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는 거예요. 네. 본인 스스로가. 근데 비자발적 퇴직은 내가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부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발적 퇴직을 희망퇴직, 비자발적 퇴직을 강제퇴직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면 자발적 퇴직에 전직과 사직이 있고요. 전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무엇하는 거? 이직하는 거. 자, 그걸 목적으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직이라고 합니다. 사직이라는 표현은 나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만둬요. 아, 저 아이 낳는데 직장 같이 다니기 힘들어서 그만둬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부터 질병까지 뭐 또 다른 이유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만두는 걸 우리가 사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자발적 퇴직은 일시해고, 징계해고, 정년퇴직이 있어요. 자, 일시해고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다운사이징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력이 무엇돼야 되는 우리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일시해고예요. 그래서 인력 감축이라든지 조정에 의한 일시퇴직을 일시해고라고 하고요. 자, 징계해고는 그럼 징계자가 붙었죠? 종업원이 사고 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를 사고 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 규정에 따라서 무엇하는 거? 그만두는 거. 그리고 이 징계 해직에 해당됐던 사람은 이 회사에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일시해고라고 하는 건 지금 회사 사정이었던 건 내 사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회사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해고를 영구해고라고 얘기합니다. 영구해고. 자, 그리고 정년퇴직. 여러분, 회사에서는 정년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러면 55세가 정년이다. 그럼 55세가 도달이 되면 무엇해요? 내가 다니고 싶어도 더 이상 못 다니죠. 그게 취업규칙이 정년을 기재해놨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됐을까요? 최소한 이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뒤에 퇴직의 종료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 이것까진 몰라도 되지만 무슨 부분? 이거는 최소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뒤에 있는 부분을 저희는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 거기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들어온 부분에 고용조정에 가시면 여기 다운사이징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운사이징은 기업 내부에서 수익성, 경제력이 낮은 부문을 무엇하겠다? 철수시키겠다. 그럼 여러분 그 부문에 일했던 종업원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기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의 방법을 다운사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조조정은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구조조정이라고 해요. 이것 또한 지금 무슨 부분? 실제 회사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한다면 누군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고용조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다시 한번 얘기했냐면 시험에 요거를 단독으로 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 부분은 좀 보고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력개발관리 4절을 들어갈게요. 자, 경력개발. 그럼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훑어볼까요? 자, 일단 직무를 분석해서 무엇하였고요? 우리는 기술서와 명제서에 기록하고, 자,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무엇한다? 우리는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한다. 자, 그 평가를 기준으로 우리 뒤에 가서 무슨 부분이요? 임금의 보상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를 기준으로 우리는 경력 개발이라는 것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력 개발 관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경력은 뭐예요, 여러분? 경력. 우리 일반적으로 신입한테 경력 있냐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직무를 하면서 거기서 습득한 내용을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회사를 1년 다닌 종업원과 5년 다닌 종업원의
경력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경력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경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엇하는 거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경력 개발이에요. 경력 개발.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글씨만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경력 개발을 위해서 기업 내 종업원, 개개인이 경력 목표를 무엇하시고 설정하고, 자, 이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경력의 경로를 결정하시고, 자, 그와 함께 구체적인 경력 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력 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 내 모든 조직과 모든 개인과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의 과정이 필요하더라. 무엇을 하려면? 경력 개발을 하려면. 제가 이거 왜 표시해드렸냐면요. 이 경력 개발적 문제 낼 때 요거를 살짝살짝 어딘가 끼워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글을 한번 읽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여러분 교육과 훈련과 개발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그거 정의 문제 낸다겠죠? 그랬더니 여기 오시면 경력 개발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여기 위에서 거론한 거. 일단 경력의 목표가 있고 경력의 계획이 있고 경력의 개발이라는 세 가지로 무엇된다?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또 무슨 얘기할까요? 목표가 뭔데? 계획은 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경력의 목표라 함은 개인이 경력 개발을 통하여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G를 설정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G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경력의 계획은 앞에서 세운 경력 목표를 가지고 무엇할까요? 우리 이렇게 진행할게. 그래야 경력이 개발이 될 거니까요. 자, 그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무엇을 경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을 경력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경력 개발 얘기가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경력 개발은 개인적인 경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조직이 우리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활동이다. 자, 그래서 경력 개발이란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계획을 세워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가 합치될 수 있도록 개인의 경력 개발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연결고리 글씨로 쫙 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경력관리 의미는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 경력개발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력개발 목적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업의 경제적인 측면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회적 효율적인 측면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종류나라란 얘기겠죠. 자, 여러분 기업의 경제적인 측면이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요. 기업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효율적 측면은요. 종업원 입장으로 보세요. 종업원 입장. 자,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 가서 봤더니 종업원의 경력 개발을 통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회사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자, 경력 개발을 통해 기업은 조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자, 종업원의 기업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제고시켜서 기업 내 협동 시스템 구축이 보다 원활해진다. 다 회사 얘기죠. 자, 그다음 사회적 효율성 측면. 자, 첫 번째, 종업원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킨다. 종업원에게 자리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요. 미래를 보다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게끔 해준다. 자, 경력 개발은 종업원에게 전문적 능력의 획득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게끔 해준다. 다 종업원 입장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신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측면은 회사 입장, 사회적 효율성 측면은 종업원의 입장을 놓고 글을 파악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자, 뒤에 가면 경력 개발과 관련된 방법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 10개. 참 많죠, 여러분. 왜 인사가 암기가 많은지 아시겠죠? 다 정의해요, 여러분. 다 정의. 자, 경력 개발 방법은 자기신고제도가 여기서 다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있긴 해요. 우리가 이 쓰는 용어들이 왜냐하면 적용 방법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델파이법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델파이법은요. 수요 예측으로 쓰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모두 다 써요. 인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 물류 생산 쪽에서도 수요 예측 방법에 델파이법 써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첩적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자기신고 제도라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자,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직무 내용이라든지 담당 직무에 있어서 능력의 활용 정도, 경력 개발에서의 희망, 적성 여부, 전직 희망, 승진 희망, 취득한 자격 등에 대해서 일정한 양식의 자기 신고서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인사부서에 무엇해라? 신고해라. 그러니까 자기 신고는 그냥 여러분 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쭉 읽어드렸지만 일정한 양식의 자기 신고서가 있는데 그걸 작성해서 인사부서에 무엇 하시면 되나? 신고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하면 되는 거죠. 네, 종업원 자신이. 됐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직능 자격제도라고 하는 부분. 자, 기업 내에서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의 발휘도라든지 신장도를 공정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서 일정한 직능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가 직능 자격제도예요. 자, 여러분 직능이라고 했죠? 네, 그럼 직무 수행 능력을 줄여서 대부분 직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되겠죠.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의 발휘도와 신장도. 됐어요? 네, 그리고 종합평가센터. 그럼 종합자가 나왔네요. 자, 우리 종업원의 장래성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경력 개발을 추진하는 경력 개발 기법이다. 뭐의 의미를 둬야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종합평가센터는 종업원의 장래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능 목록제도 이거 여러분 공급 예측이라는 부분에 있었던 부분에서도 봤던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용어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자, 기능 목록제도는 다른 말로 여러분 인재 목록제도라고도 합니다. 기능 목록, 인재 목록. 자, 그러면 이 목록에 대한 기능, 인재 목록 제도는 자,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별 능력 평가표에 의해서 장기 단기의 인력 계획, 승진 배치 계획, 자, 채용 계획에 이용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의 기능 종류 그리고 수준에 관한 재고표를 작성하고요. 종업원별로 갱신해서 기록함으로써 경력 개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인벤토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서류 작성해서 갖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목록이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쓰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면 개인 능력별 평가표라고 하는 서류가 있고 자, 그 표에 종업원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겠다? 기록해서 우리 계속적인 무엇을 갱신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업원의 기능 및 수준에 대한 재고표를 작성한다. 능력개발 시스템 제도. 자, 종업원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무 순환이라든지 연수 참가라든지 자기 개발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이 능력 개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선 무슨 부분? 직무 순환, 연수 참가, 자기 개발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끔 하는 부분이 능력 개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경력 지향적 평가제도. 자, 종업원의 성격이나 잠재력을 측정 평가해서요. 경력 개발을 유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력에 대한 지향이라고 했으니까 성격과 잠재력을 측정 평가해서 무엇하겠다? 경력 개발을 유인하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가져가고요. 자, 멘토링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멘토링은 경험이 많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끌어가면서 알려주는 부분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에서 경험이 있는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무엇하는 거? 지도상담, 충고 등을 통하여 공통된 가치관이라든지 우리 조직의 보편화된 지식을 제공해서 그들의 대인관계를 개발하고요. 경력관리에 도움을 주는 훈련 방법을 멘토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왜 그 사람이 멘토 또는 멘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뭐예요? 나 저 사람 닮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멘토링 교육이 이런 얘기겠죠. 네, 멘토링. 자, 직무 순환은 뭐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직무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하고 있었던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바꿔주는 거라는 얘기.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무엇 해주겠다? 우리 새로운 직무로 전환해주겠다라는 훈련 방법을 우린 직무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9번째, 경력 경로화라고 하는 부분.
자, 개인들이 미래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공식 또는 공식적 교육, 훈련, 직무 경험을 무엇하고 제공하고 개별 활동의 연속으로 조직에서 종업원들을 한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연속적으로 전진시켜 훈련 개발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력의 경로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분이에요? 길을 트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길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금 종업원들을 하나의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연속적으로 전진시켜 나간다라는 표현이 붙죠. 네, 그래서 경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자, 경력 상담 제도. 자, 개인의 경력을 상사나 인사부서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상담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도 10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낸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안 나오는 문제가 6번에 있었던 거랑 3번에 있었던 거랑 10번이 잘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두루두루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참 어렵죠. 외워야 되니까. 자,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경력 목표. 여러분, 경력의 목표를 세웠는데 누가 봐도 불가능해요. 그게 비현실적 경력 목표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또는 자기중심적인 경력 개발만 원하더라. 그러니까 회사 때문에 경력 개발을 회사가 지원하고 있는데 엉뚱한 거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요. 자, 그리고 빠른 승진 경로. 이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할 때 무슨 부분 얘기했어요, 여러분? 줄서기 잘한다는 표현도 했었죠. 왜 승진이 잘 되는 쪽에 자꾸 줄 서려고 한다. 그러면 이 경력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경력 개발할 때도 그런 부분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력 개발을 승진과 동일시하여 인기 직무로의 경력 개발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더라. 그게 빠른 승진 경류란 표현이고요. 자, 과다한 의지 경향. 자, 인적자원 부서와 경력 전문가에 의해서만 경력 개발이 있다고 보고요. 의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더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자꾸 치댄다는 얘기겠죠. 난 저 사람한테 믿고 따라가겠어. 아니, 자기 스스로 해야죠. 그쵸? 아니, 끌어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 밥상 차려서 입에다가 밥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과다 의지 경향 그런 얘기고요. 경력 정체는 막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경력 개발 과정에서 신체적인 노화라든지 능력상의 도태로 인해서 경력상의 정체와 침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경력 정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시면 두 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 자, 뒤에 체계적 요건과 우리 조직 관리 요건. 자, 체계적 요건은 우리 직무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직무 연결과 그리고 자격의 조건과 기술 목록과 우리 업적에 대한 평가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인적자원 시스템과 기본 자료가 구비되어 종합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력 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진짜 회사에 필요하고 이 직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맞고 이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체계적 요건이고요. 자, 조직관리 요건. 자, 이 부분은 효율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의 지원과 경영층의 관심과 일선 관리자의 직접적인 상담, 지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조직관리 요건에 있는 표현입니다. 회사가 경력 개발을 한다거나 교육 훈련하는 거 싫어하는 회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회사에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꼭 가야 되는데 2박 3일 교육이다. 그러면 연차를 써요.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거 거기 가봐야 뭐 배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5번째, 경력 개발 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게 딱 좋죠, 여러분. 자,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자, 근로자의 적성이나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기타 능력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가 잘 조화가 되도록 우리 자격 요건과 적성, 선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우리는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재적소 배치 원칙. 자, 두 번째, 승진 경로의 원칙.
자, 기업의 모든 주기는 계층적인 승진 경로로 형성되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성되고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명확한 승진 경로를 확립하시고요. 이에 따른 승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승진 경로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후계자 양성과 인재 육성의 원칙도 여기 있어요. 자, 이 인재라는 부분이 많아야 기업이 좋아지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재를 기업 외부에서 확보하기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키워서, 그러니까 양성이란 표현 썼을 거고요. 그래서 키우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 근로자에게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 그게 후계자 양성과 인재 육성의 원칙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로자 경력상에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되면 기업은 그들을 위한 경력의 경로를 설계하고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경력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우리 직무는 별도로 명시를 해주고 이를 관계자에게 통보해서 기업은 승진 경로가 특정 부서에 무엇하지 않게끔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경력기회 개발 원칙은 이런 부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지선다 문제 내기 좋죠, 여러분.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참 많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로 뒤에 단원평가 있으시니까 단원평가 꼭 풀어보시고요. 자, 저희는 다시 또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